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구나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걱정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함께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에겐 좀 특별한 책이에요. 제가 걱정은 많은데 해결할 답이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책과 별로 안 친했을 때였는데 이걸 딱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며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답을 책에서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효과적인 실행법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제가 가장 효과를 받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만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냉방 사업을 개척한 세계적인 기업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발견한 방법이에요. 카네기는 걱정 해결법 중 이분이 창안한 방법을 가장 최고라고 여겼어요. 캐리어는 젊었을 때 히터와 송풍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때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캐리어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꽤 새로운 기법이었죠. 하루는 이것을 늘 실험하는 곳이 아닌 완전히 다른 환경에 설치하러 갔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치하러 갔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장치가 그런대로 작동은 했지만 회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한창 미치지 못했죠. 캐리어는 그 순간부터 멘붕이 옵니다. 속이 막 뒤집어지는 느낌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데요. 그 이후로 캐리어는 30년 넘게 이 방법을 애용했다고 해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캐리어를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건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죠. 사장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여기에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어요. 둘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캐리어는 생각해요.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는 잃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일은
다시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쁠 수도 있지만 사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 치고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몇 번의 실험에 걸쳐 장비를 조금 더 추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큰 손실 없이 해결하게 되었어요. 만약 캐리어가 걱정만 하며 끙끙 힘들어하고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을까요?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다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을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난다고 해요. 캐리어는 이 방법이 효과가 좋아서 그 이후로 줄곧 사용하며 삶에서 걱정을 싹 없애고 살았다고 해요. 캐리어가 발견한 이 마법의 공식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걱정은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가 발견한 이 방법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가 쓴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혼자 힘으로 단단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캐리어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긍할 만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걱정할 땐 하나를 붙잡고 계속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고민에 지쳐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캐리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걱정에서 벗어난 마법의 공식이니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캐리어의 걱정을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해결하는 공식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법칙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법칙 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법칙 셋.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네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카네기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에머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사실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카네기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에 서 있는 셈이니까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죠.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지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 실패할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은 소설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으니까요. 다만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카네기를 비롯해 성공한 많은 인물들은 말합니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통이 혼잡한 길을 건널 때 주위를 살피며 내 행동에 관심을 갖지만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관심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쓸데없이 쳇바퀴를, 그것도 미친 듯이 도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생각이 많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로엘 토머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알렌비 로렌스를 그린 유명한 영화를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받습니다. 그 후에도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며 사람들의 삶을 필름으로 담아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불운이 계속되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가 파산해서 무일푼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당시 카네기는 그와 함께 했는데요.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쫄쫄 굶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 생각은 많지만 걱정이 없었던 로엘 토머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끔찍한 실패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생각만 했을 뿐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이런 시련에 굴복한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꽃을 한 송이 사서 옷깃에 꽂고는 오히려 고개를 높이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옥스퍼드 거리를 춤추듯 걸어다녔다고 해요. 그는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생각했으며 겨우 몇 번의 실패로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중요한 훈련으로 여깁니다. 데일 카네기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이 지금의 상황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외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공간이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밀턴의 이 이야기를 입증했는데요. 나폴레옹은 권력, 재산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살면서 단 한 주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 반면에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카네기는 50여 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 라는 사실이라고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한 것 같지 않다면 우리 자주 하는 18번 있잖아요. 척하는 거. 이거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잉글러트라는 한 남자는 행복한 척을 해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는 성홍열을 앓았고 병이 나은 다음에는 신장염에 걸렸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거기다 합병증까지 생깁니다. 혈압은 214까지 치솟았고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험금을 다 냈는지 확인하고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며 침울한 기분으로 과거를 돌아보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을 괴롭혔고 그 또한 우울증에 걸렸었죠.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하루하루를 허우적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보처럼 굴고 있네. 앞으로 1년은 더 살 텐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미소를 띠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애를 정말 많이 써야 했지만 억지로라도 케어를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가족은 물론이고 그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죠. 갈수록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좋은 척하는 만큼 실제로도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는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요. 만약 그가 죽는다는 패배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어땠을까요? 의사가 말한 예언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저 마음가짐을 바꾼 것만으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척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를 북돋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생명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시라도 사소한 걱정과 슬픔을 참고 견딜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즐거운 척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행복을 위해 싸워보세요.
즐겁고 건설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매일 실천하면서 행복을 위해 싸워봐요. 카네기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오늘 하루만은입니다. 이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걱정을 대부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해요. 마음에 새기기 진짜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적용해보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가능한 어울리는 옷을 입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흠을 잡지 않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도 통제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겠다. 오늘 하루만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나를 맞추려 들지 않겠다. 나는 일, 가족,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오늘 하루만은 몸을 잘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정성껏 돌보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오늘 하루만은 삶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겠다. 오늘 하루만은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쉬겠다.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행복하지 않을까봐, 사랑하지 못할까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저는 삶의 중심이 흐트러진다, 힘든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잘 꺼내 읽고 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다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넘겨봤었거든요. 근데 차차 내용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가볍게 읽고 좋아하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빼면 저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더 많아서 잘 보고 있어요. 무교인 분이시라면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마음 가득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합니다.